귀족들이 이렇게까지 사들인 이유는 예, 영진의 자영농의 땅들을 모두 소유하시려는 거겠죠. 허니 버틸 것입니다. 귀족들은 모두가 단결하여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겠지. 허나 각각의 귀족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세주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모두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누구보다 먼저 파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에도 곡물가가 오르면 매번 군량미를 푸실 겁니까? 쉽게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질 않습니까? 물론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공주님의 그 무모하고 엉뚱함에 어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이번 일의 파장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매번 군량미를 풀 수는 없겠지요. 허나 그렇게 엉뚱하고 무모한 공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귀족들은 이제 함부로 매점매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패기는 인정합니다. 허나 좋든 싫든 이 나라의 모든 체계에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조세를 걷고 나라를 지키는 지방 관리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고요. 그들과 등을 지고 어찌 헤쳐나가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부디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헌데 세주, 그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세주께서는 현명하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통찰도 뛰어나시고 행동력, 지도력, 모든 것이 뛰어나십니다. 헌데 왜 진흥제 이후의 신라는 발전을 안 한 겁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당연히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데 요즘 모든 기록을 보면서 느낀 건 발전이 없었습니다. 진흥제 이후로는 아무것도. 어찌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내를 갖추거라! 공주님이시다! 지금부터 당분간 무기 생산을 멈추고 농기구를 만들거라. 하오나 공주님, 황실 대장간에서는 농기구는 만들지 않는답시오. 그것은 장터의 대장장이들이나 아니다. 거기서 만드는 것은 모두 육품철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면 여기서는 이품철 이상의 고강도 철로 만든다. 그것은 무기나 만드는 비싼 철이옵니다. 이번 일로 남은 모든 이문을 투입할 것이다. 지금부터 고강도 농기구를 생산하거라. 알겠느냐? 예, 공주님. 시작해라! 예! 설렙니다. 그렇지. 나도 그래. 유신남, 난 이제 뭔가가 잡히기 시작해요. 미시를 뛰어넘을 그 무엇이 말입니다.
안강성에서 폭동이 일어나. 예, 백성들이 성에 난입하여 태수를 볼모로 잡고 있다 합니다. 안강성이면 세종공의 땅이 아니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오. 극심한 병충해로 인해 소출이 반으로 줄어 조 500선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확이 반으로 줄었다 하여 태수를 잡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하종공이 원래 내던 조세를 그대로 걷어들인 때문인 겁니다. 소출은 반으로 줄었는데 조세는 원래대로 500섬을 내야 하니 백성들은 수확을 하자마자 빈손이 된 것이군요. 예. 수확량 전체를 조세로 걷어갔다 합니다. 병충해나 가뭄으로 흉작이 되면 보통 조정에 통보를 하고 조세를 감면하지 않사옵니까? 하종이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일 게다. 황실에서 감사를 해주면 백성들이 노비가 되진 않겠지만 황실 재정이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종공은 그대로 조세를 취할 테니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 되면 황실 창고를 열어 무상으로 구일미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매년 반복되어 오던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하정공이 절이 나오는데 공주님이 백성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간에 귀족들은 쥐고 있는 배가 너무 많아. 공주가 직접 떠나다니요. 유신랑을 먼저 보냈고 공주님께서는 지금 막 떠나셨습니다. 안강성의 일을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어찌 백성들과 바로 해결을 해? 어찌하려는 걸까요? 가서 백성들한테 빌려나 보죠 뭐. 오셨습니까? 태수는요? 성한 백성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직접 만나실 겁니까? 예. 저 막사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2시각 이후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저성 안에 있는 태수와 병사들은 죽을 것이옵니다. 협박 따윈 공주님께 통하지 않는다. 저희는 그냥 억울했을 뿐이옵니다. 예, 수확한 것을 몽땅 가져갔습니다요. 몽땅이요. 맞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 어찌 조세는 예년이랑 똑같이 걷어간단 말입니까? 촌장으로서 어찌 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였느냐. 이것은 밀란이다. 내 목숨뿐 아니라 모두가 목숨을 빼앗길지 모른다. 우리 촌민들이 1년 동안 키워온 곡식을 다 빼앗기면 어차피 우린 다 죽을지 모릅니다. 식구를 먹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그 곡식을 싣고 가는 병사들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16 소녀를 죽였습니다. 하여 태수께 청을 하러 가자 또 한 명을 죽여 싸웁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저분이 공주님께서 다른 선택을 주실 거라기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냐. 어차피 저는 이번 일을 책임지고 죽어야 할 목숨. 우리 촌민들을 살려주시고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공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천창 어르신을 죽이다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앉거라. 멈춰라. 조세로 낸 250섬의 곡식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왜? 또한 너희들 모두에게 황무지 각 3결과 입품철로 만든 농기구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게 정말입니까? 곡식도 주고 땅도 주고 농기구도 주신다고요? 단 저리대로 빌려줄 것이다. 절이 돼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너희가 내야 할 250섬,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50섬을 합하여 내년에 300섬으로 갚으면 된다. 300섬. 더구나 황무지 땅에서 난 곡식은 50섬을 제외하고는 모두 너희의 것이고 황무지를 농토로 만든다면 그 땅 또한 너희의 것이다. 황무지와 거기서 나는 곡식이 전부 저희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 그 땅에서 난 것은 귀족들한테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 어쨌든 일단 250섬은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죠? 황무지를 개간만 한다면 이듬해 그 이듬해 hen 보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아무튼 당장 먹을 곡식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 농사를 지을 땅과 농기구도 같이 줄 것이다. 공주로서의 약속이다. 예, 공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허나 처벌은 하셔야 합니다. 예, 밀란과 폭동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땅과 농기구를 주어 땅을 개간케 하는 것과 주모자를 처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촌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자입니다. 공주님, 허나 밀란의 주모자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하나 넌 밀란을 주도하고 국기를 물랑케 했다. 예,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당연히 널 효수하고 신국의 기강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촌민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허나 오늘 널 살린다면 나의 뜻을 촌민들에게 알리고 촌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공주님, 아니 됩니다. 개간만 해낸다면 귀족들에게 조세를 내지 않는 너희들의 땅이 생길 것이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런 목숨을 바쳐 공주님의 뜻을. 밀란을 주도한 죄 처벌을 유예할 것이다. 또한 공주님, 공주님, 아니 됩니다. 처벌을. 지금 공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송구합니다. 허나 공주의 말은 조정과 황실을 대표하며 또한 태산처럼 무거운 것이다. 이를 지킨다면 너와 너의 촌민은 새 삶을 살 것이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거두려던 내 목숨을 언제든지 거둘 것이다. 알겠느냐? 살려만 주신다면 이는 목숨을 바쳐 공주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다녀왔습니다. 공주님,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무슨
뭐라? 안강성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니. 공주님께서 나눠주신 곡식과 농기구만 챙겨 모두 도주하였답니다. 공주님께서 이번 일에 거신 기대가 참 크실 텐데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화랑과 낭도도를 집결시키거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망간 안강성의 백성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이다. 모두!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희망은 버거워하고요. 소통은 귀찮아하며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백성은 증물적이에요. 때를 쓰는 아기와도 같지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헌데 밥 달라 때 쓰는 아기에게 쌀과 땔감을 주면서 앞으로는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다. 더구나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전례까지 남기셨어요. 처벌은 폭풍처럼 가혹하고 단호하게, 보상은 조금씩 천천히. 그것이 지배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망치시려 하시는 겁니까? 우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항의를 한 것은 폭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생존이라 부릅니다. 생존. 그래서 도망을 갔군요. 생존 계준자를 배신하고. 제 말을 믿질 못했겠지요. 세주께서 통치하시는 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늘 공포로만 다스려 오셨으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흥대제 이후로 신라가 발전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세주님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주께서 나라의 주인이었다면 백성을 자기 아기처럼 여겼을 테고, 그럼 늘 얘기하려 하고 늘 이해시키려 하고 늘 더 잘 되길 바랬겠죠. 허나 주인이 아니시니 남의 아기를 돌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늘 야단치고 늘 통제하고 늘 재우고만 싶었겠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찌 나라를 위한 꿈을, 백성을 위한 꿈을 꾸겠습니까? 헌데 어쩌죠? 꿈이 없는 자는 절대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자의 시대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폭풍 같은 처벌과 조금씩 던지는 보상. 또 전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해서 절대로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어찌하여 도망을 간 것이냐?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다시 기회만 주신다면 반드시 황무진을 개간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도망을 갔는지 묻지 않느냐? 황무지가 개간된다는 보장도 없고 땅을 일구지 못하면 빚만 자꾸 늘어갈 것이 아닙니까? 다른 농기구와는 다르다 하지 않았느냐? 무기에 쓰는 좋은 철로 만든 거라 하지 않았어? 저희야 좋은 철인지 나쁜 철인지 모르지요. 어차피 공주님께서도 저희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난 그 귀족들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공짜 구휼미를 받아 하루하루 연명한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 이자를 갚고 땅을 개간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땅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것이야. 그냥 노비로 살아야겠느냐? 짐승처럼 귀족들에게 묶여 너희들의 자식들도 그 자식의 자식들도 계속 노비로 살게 할 셈이냐? 정녕 모르겠느냐? 너희에게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매년 곡식이 나는 너희들의 땅,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릴 수 있는 너희들의 땅 말이다.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희망은 버거워하고요. 소통은 귀찮아하며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땅을 안 주셔도 되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땅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땅은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백성은 증물적이에 때를 쓰는 아기와도 같지요. 정말 미실의 말이 맞는 것인가? 세주님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말 덕만의 말이 맞는 것인가? 어떡하는 기냐? 다시 꿀려라! 조용히 하거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땅을 갖게 해줄 것이다. 하여 이 땅에서 단지 곡식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 놈은 약속을 버렸고 나와의 신의를 버렸고 너의 촌민들의 미래를 버렸다. 처벌은 폭풍처럼 가혹하고 단호하게, 보상은 조금씩 천천히. 그것이 지배의 기본입니다. 미래를, 희망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다. 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공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공주님.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